자, 그리고 그 30페이지 봅시다. 정전기 유도하고 전류주의 자기장에 관한 문제 하나씩 풀어보고 오늘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또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되겠지? 자, 다음은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대전되지 않은 도체구 A, B, C를 절연된 받침대 위에 놓고 B와 C를 접촉시킵니다. 그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죠? 세 개 다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여기서 A를 B에 가까이 놓은 후, 그러니까 A하고 B는 가까이 있지 접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전된 막대를 A에 접촉시켰다가 뗍니다. 그러면 A는 대전된 막대와 똑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B하고 C에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겠지. 얘가 도체구니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과가 아니고 달을 보면 이런 상태에서 B와 C를 떼었더니 결과 다에서 C가 양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얘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도 B하고 C를 떼기 전에 C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었겠지. 그럼 B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합쳐서 중성이잖아요. 얘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은 전자가 과잉, 여기는 전자가 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로 대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고, 대전된 막대도 역시 플러스였기 때문에 접촉에 의해서 똑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나에서 A는 양으로 대전된다, 맞죠? 네. 다음 다에서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B하고 C가 반대죠. 얘도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보면 다에서 A와 B 사이에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기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2016년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두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점 PQR은 X축상에 있습니다. 표는 P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Q점에는 자기장이 0이고요. 이 지점은 자기장이 0이고 P점은 자기장이 B0이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게요. 일단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하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아야지만 요 사이에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 영역은 A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A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요 영역은 이 B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여기가 대등한 지점이니까. 여기는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니까 여기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죠. 그럼 A의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야지 요 P점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됩니다.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역시 아래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B에 의해서 요 영역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서 크기가 같은 지점이 이제 Q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은 A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그다음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큽니까? 네, 맞죠. 여기 이 Q점이 자기장이 0이잖아요.
A하고 멀고 B하고 가까운 데서 자기장이 0이니까 A가 전류가 더 세야 됩니다. 이게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죠. 2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2I, 얘가 I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직선 전류주의 자기장은 거리분의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거리가 2대 1이니까 전류도 2대 1이 되어야지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고요. 디귿 보면 R에서 자기장 방향은 P에서와 같다 했는데 자, R 지점을 보면요. 요 지점이니까 요 지점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나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나 방향이 같죠? 방향이 엄지를 아래쪽으로 하면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치면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지. 그래서 얘나 요 P 지점의 자기장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전류주의 자기장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자석주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자기력선 그릴 때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자석에는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은근슬쩍 자석주에 자기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면 자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성을 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 자기적 성질을 가지는 이유는 이 원자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원자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작은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쪼개더라도 원자 하나하나가 다 자석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또 자석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전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자 핵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전자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고요. 하나는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 때문입니다. 참고로 몰라도 되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물질의 자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치냐면 뭘 것 같아요? 스핀. 견도를 잘 치네. 스핀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요 두 개에 의해서 그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돌게 되면 전류는 음전하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전류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이 되고요.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면 엄지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아래로 향하죠. 그 아래 방향이 여기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요 자기장 방향이 쭉 이어져야 되니까 자기력선이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오죠. 이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그래서 N극 S극으로 치면 요 아래쪽이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고 그 반대쪽이 S극이 자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쪽이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자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류처럼 작용을 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는 이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 때문인데요. 근데 이 스핀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자전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지는 않고 단지 이제 스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리량이 있고 그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지면은 얘가 자성을 띱니다. N극과 S극을 가집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표면이 음전하인 그냥 구라고 생각하고요. 요 구가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 생각을 보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 생각해 보면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으로 감아 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래서 뭐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뭐 전자가 역학적으로 자전을 해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다기보다는 그냥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어서 자성을 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네요. 마치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 작용하듯이 스핀을 가지면 자성을 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 작용한다. 이것도 사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량을 가지면 왜 중력이 작용하지?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왜 중력이 작용하느냐? 근데 그 익숙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이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원자가 하나의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N극과 S극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쪼개도 결국에는 원자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도 자석이니까 N극과 S극이 나눠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미시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원자 하나가 자석인 게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하나 효과가 모여야지 거시적인 이런 우리가 눈으로 관측되는 자기적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자기적 효과의 자성의 그 패턴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물질을 나눕니다. 물질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나누는 방식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다가 제거했을 때 옆에 걸 내가 왜 지웠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였을 때 이건 내가 왜 지웠나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 동영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봅시다. 예. 요새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뜻은 뭐냐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자석을 치운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그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즉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한 자성이 형성이 됩니다. 자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원래 N극과 S극이 없었는데 N극과 S극이 생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강자성체가 있어요. 강자성체는 원래 그 N극과 S극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시다. 이걸 뭐 N극과 S극이 없는 상태를 자화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 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럼 자석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기력성이 들어가니까 요 오른쪽 편에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요게 이제 뭐 외부 자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씩 돌아서 절로 반대편으로 가겠지. 그래서 N극 오른쪽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강자석체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강자성체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강자성체가 자성을 띄어서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도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되려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N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돼야지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되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도 오른쪽 방향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강한 강자성체는 강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니까 실제로 강자성체의 자석을 가져가 보면 자석에 탁 붙습니다. 자석에.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는 자석에 붙는 물질, 결국에 강자성체다 이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상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되게 약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근데 자석에 붙지는 않지만 실제로 되게 잘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고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당기는 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 그 유튜브에 옥승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 물리 실험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연필 위에 연필을 바닥에 올려놓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 위에 또 연필을 이렇게 올려놔요. 연필은 나무죠, 나무. 나무인데요. 나무가 대표적으로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 여기에 이제 네오디듐 자석을 요 끝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가 자석에 붙지 않죠? 네. 자석에 붙지 않는데 얘가 이렇게 딸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게 상자성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띄진 않지만 왜냐하면 약하게 자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상자성체가 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성체는 약한 자성이 형성되는데 외부 자기장과 다른 방향으로 형성돼요. 그럼 그림을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성이 형성되면 인력이 작용하겠습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습니까? 청력이 작용하죠. 마찬가지로 그 반자성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물질이 유리가 있거든요. 유리. 그럼 요 위에 이제 이번에 유리막대를 올려놓고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번에는 밀려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흑연 있죠. 흑연도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연필심을 조금 이렇게 부러뜨린 다음에 이 바닥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가 밀려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필심. 이게 이제 그 반자성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강자성, 상자성을 이렇게만 분류하면 애매하죠. 강한 자성, 약한 자성 뭔가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또 확실히 구분되는 이 성질이 있습니다. 이 강자성체는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자석을 제거해도 N극과 S극이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결국에 자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N극과 S극을 가진다는 게 자기적 성질. 그래서 자성이 오래 유지됩니다. 강자성체는 그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외부 자기장을 형성시켜주면 그 자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을 띠게 되는 것을 자화된다 혹은 자기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화된 이후에 그 자석을 치워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 자기화된 상태가 자성을 띈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에서 그 추출되는 자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강자성체이면서
지구자기장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가지고 지구자기장에서 자화된 상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성이 바로 사라집니다. 곧바로 사라집니다. 자석을 떼면요. 얘도 마찬가지. 반자성체도 자석을 치우자마자 바로 N극과 S극이 사라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각각의 어떤 물질이 있는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철이 대표적인 강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입니다. 알루미늄 캔도요.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해놓고 자석을 갖다 대면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물하고 유리하고 탄소는 반자성체고요. 그래서 물줄기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물줄기가 밀려나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전기 유도로 물을 당기는 거는 실험이 잘 되거든요. 마찰 전기로 막 이렇게 대전시켜가지고 대전된 막대를 흐르는 물줄기에 갖다 대면 물줄기가 당겨옵니다. 이거는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물은 또 반자성체이기도 해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 관찰을 못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좀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왜 강자성체고 왜 반자성체, 상자성체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펼쳐봐라. 이게 물린 줄 알았다. 지구과학이구만. 한번 줘보세요. 예전에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또 새로 생겼나 모르겠네. 여기도 딱히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네요. 여기 보면 수능 특강 72페이지에 보면 사이언스 디저트 물질의 자성에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자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궤도 운동과 스핀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 효과는 0이거나 또는 매우 작고요. 아까 저 작다 그랬죠? 네. 많은 전자들이 갖는 원자에서 전자들은 대개 반대 스핀을 갖는 것과 쌍을 이루며 자기적 효과가 상쇄됩니다. 근데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는 원자가 강자성이나 상자성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훈트의 규칙 이런 거 배웠었습니까? 네. 전자가 이제 스핀이 업, 다운 이렇게 얘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짝을 다 이뤄버리면 얘가 자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성이. 근데 짝을 모르는 전자가 있으면은 걔가 이제 자성을 띠게 하는 겁니다. 걔가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을 띠게 합니다. 그 짝을 이루지 못한 녀석이. 근데 반자성은 뭐냐면 걔가 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핀에 의한 자기장 없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에 의한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만 있는데,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성질이 있는 게 전자기 유도와 뭔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성질인데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요 그 자기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자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버립니다. 전자기 유도할 때 보면은 막 가까이 가져가면 밀어내고 멀리 가면 당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가까이 가져갔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자기장이 생기면은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자가 궤도 운동의 형태가 생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자성의 원리고요. 그러니까 상자성하고 강자성의 차이는 뭐냐면 강자성하고 상자성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구라는 게 있냐 없냐가 되거든요. 자구 혹은 자기구역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기구역을 줄여서 자구라고 합니다. 강자성체는 자기구역이 있고요. 얘는 자기구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강자성체는요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책에 이게 이제 자기 구역인데 이 자기 구역 내에는 이제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들이 있는 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근데 구역 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 구역 자체들은 이게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랜덤하게. 랜덤하게. 뭐 이렇게 랜덤하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이라고 합시다. 이게 랜덤하지만 이게 각각은 일정하지만 자기 구역 내에서는 일정하지만 자기 구역 자체들이 다 랜덤이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자기적 효과는 없는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 자기장과 비슷한 방향의 자기 구역 있죠. 얘네들이 영역을 넓힙니다. 주변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역을 넓히는 거죠. 영역을 넓히고 얘네들도 영역을 넓히고 여기 비슷한 방향의 영역을 넓혀요. 그럼 처음에는 모든 방향이 대등했는데 이게 얘네들의 영역을 넓혀버리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 구역이 늘어나니까 대체로 이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대세가 되어가지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제거하잖아요. 근데 얘가 덩어리잖아, 덩어리. 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은 이게 단체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상자성체는 뭐냐면 상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없기 때문에 원자 하나하나가 다 지멋대로 있습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지멋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장이 걸어준 동안은 이제 원자 하나하나들이 개개별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데 얘가 제거되면 이거는 이제 개인 플레이잖아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흐트러집니다. 오합지졸 이걸 뭐라 그러노? 이런 것처럼 당나라 군대처럼 막 이게 출신이 한 출신이 아니고 막 출신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게 단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게 자성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요 각각의 그 자성을 띠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성을 띠는 거는 짝을 이루지 못한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있는 원자들인 거고 반자성체는 아예 요런 구조인데 그 짝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도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효과만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오히려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은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궤도 운동이 뭐 형성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대략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그 수능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냥 요 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게 그나마 자성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다음은 상온에서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물체 ABC를 차례로 연직 방향의 강한 외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넣어서 자기화시킵니다. 그 자기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N극과 S극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자성체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모두 자기화는 다 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ABC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 하나이고요. 나를 보면 가정가열을 거친 ABC를 차례로 원형도선에 통과시켜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이때 전류는 어떤 전류겠습니까? 유도 전류겠죠.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러면 요 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강자성체를 분리해낼 수 있겠죠. 그냥 강자성체는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자석이 되니까. 반면에 상자성,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 치우면 바로 자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가를 거친 A와 B, B와 C, A와 C를 가까이에서 어떤 자기력이 작용하는지 측정합니다. 그럼 조합이 세 개잖아요. 강자성하고 상자성 사이.
상자성하고 반자성 사이, 강자성하고 반자성 사이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냐 청력이냐 뭐 작용하지 않느냐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의 결과 전류의 발생 유무를 보니까 비만 전류가 발생했어요. 비만이라고 제가 단정 짓는 이유는 어차피 강자성만 전류가 발생하겠죠. 근데 B가 강자성체입니다. 그죠? 그럼 A와 C 중에 하나는 상자성, 하나는 반자성인데 둘 다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성이 사라지니까 전류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여기서 B가 강자성이에요. 그럼 B가 강자성이니까 저 B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얘네들이 강자성체예요. B가. 그런데 B하고 강자성체하고 C를 가까이 가져가니까 청력이 작용했습니다. 강자성체는 자석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C에 가져갔더니 청력입니다. C는 뭡니까 그러면? C는 반자성이 되겠죠. C는 반자성이 되겠고요.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상자성이 됩니다. A는 상자성이 돼요. 그럼 당연히 외부 자기장을 치운 채로 A하고 C를 가까이 가져가면 상자성하고 반자성 둘 다 자성을 띠지 않으니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자성의 강자성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죠. 자석인 상태의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다 해결되겠죠. 기역은 X이다 맞습니까? 네, 기역은 X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청력입니까? 니은은 뭐였노? 인력이요. 니은은 강자성 상자성 사이니까 인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C는 뭡니까? 인력이요. 인력 맞아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나는 이상하게 이러더라. 인력인데 왜? 자, C는 뭐고? 반자성이죠. 맞아요. C는 반자성이니까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특징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 문제 틀리면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전자기 유도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좀 특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